혹시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고 있음에도 거절당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윤근 이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반감의 뿌리는 종종 당신의 행동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당신의 내면에 있는 힘에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거절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성과 강력한 존재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제한된 의식의 틀에 담기에는 너무 밝을 수 있습니다. 종종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심오한 심리적 진실은 일부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근 모든 사람이 내면에 빛과 그림자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대신 숨기는 데 평생을 보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가면을 쓰지 않고 진정한 빛을 약화시키지 않을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일깨움이 됩니다. 이것은 불편함, 질투, 자기 불완전함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감정에 직면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보다 거울을 깨는 것이 더 쉬운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심층 심리학의 가장 심오하고 불편한 진실 중 하나이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죄책감과 오해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거절은 당신의 거만함이나 오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당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 따르지 않고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칼 윤근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심리적 온전함을 달성하기 위한 가시밭길이지만 유익한 길입니다. 수능주의가 숭배되는 세상에서 진실성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절, 비난, 심지어 외로움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적응과 두려움에 기반한 사회의 기반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거절은 종종 당신이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윤근 거절로 인한 고통은 종종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첫 번째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문의식이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순간입니다. 바로 여기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거절의 고통은 개인적 성장과 내면의 힘을 얻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인 투사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영원히 멈출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경멸을 받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그들 안에서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거절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고립, 거절, 외로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를 낸 몇 안 되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윤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거부가 열등함의 낙인이며 자신의 무가치함, 매력 부족 또는 사랑 부족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깊이 뿌리박힌 믿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저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칼 윤근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거절은 종종 나약함의 징조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 또는 매력적인 외모와 같은 외부 속성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힘의 증거라고 통찰력 있게 언급했습니다. 이 힘은 진실성, 즉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꾸밈 없는 형태의 존재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 중 하나가 심리적 투사입니다. 당신이 진정성과 진실성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 당신은 아직 자기 기만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절은 당신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 안에서 일깨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성은 그들이 신중하게 억압하고 숨겨온 자신의 측면과 대면하게 만듭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소위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격에서 억압된 부분, 즉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아 이미지에 맞지 않는 특성과 자질의 모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림자를 무심코 반영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에게는 내면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반응은 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은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알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거울은 미묘한 도구이며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분석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더 간단하지만 파괴적인 전략을 선호합니다. 반영을 부정하고 거리를 두고 공격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숨기는 자신의 모습을 무심코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적 메커니즘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종종 호의적인 조언의 형태로 위장된 가십, 사회적 고립 또는 은밀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인 개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과정이 집단에게는 심각한 시험대가 됩니다. 그룹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틀에 맞지 않는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용기가 있는 사람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기를 꺼리는 그러한 사람은 적응과 두려움에 기반한 시스템의 위협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거절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항상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거만함이나 오만함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내면의 힘을 일깨우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된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찾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빛입니다. 바로 이 진실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가면을 벗고 습득한 행동 패턴을 깨고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는 무의식적인 역할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안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대신 불안을 유발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거절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불완전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낼 뿐이며 모든 사람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불안은 우리가 말하거나 행한 것보다 우리 존재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칼 융이 개발한 분석 심리학이 시작됩니다. 그의 통찰력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거부됩니다. 사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면 자신의 가장 좋은 자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두려움, 불안감, 숨겨진 욕망을 무심코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일 나타나는 실제 심리적 현상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자신에게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측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된 특징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을 규정하는 가족 교육 및 사회적 규범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반응, 두려움,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정성 있고 가장 없이 행동한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진실성은 그들이 열심히 억압해온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위협으로, 즉 될 수 있었지만 감히 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알림으로 인식합니다. 이 상황에서 칼 윤기 자세히 연구한 주요 심리적 현상 중 하나인 투사가 나타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무의식적으로 어려움을 외부 세계로 옮깁니다. 자신의 불안감, 질투심 또는 불만족감을 인정하는 대신 이러한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 거만하고 오만하거나 짜증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실제로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성이 그들이 열심히 억압하는 자신의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성격이 진실성으로 빛날수록 환상적인 사회적 가면 뒤에 숨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더 날카로운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부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비판, 거부 또는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동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혐오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아닌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일깨우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한 성격을 짜증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절은 종종 당신의 실제 자질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당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윤근 성격의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한 모든 것은 결국 외부로 투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사의 주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약점을 직시할 용기를 찾은 사람,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억압된 면을 받아들여 자신의 성격에 통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박수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그것은 왜곡되지 않고 꾸밈 없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에서 탄생합니다. 바로 이러한 꾸밈 없는 솔직함이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방어 반응을 유발합니다. 거울처럼 실현되지 않은 열망과 놓친 기회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반복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할 때마다 가면 뒤에 숨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조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용기를 보여줄 때마다 당신은 무심코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문제는 당신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한때 포기했던 것에 대한 살아있는 비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씁쓸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꿈과 억압된 욕망에 대한 살아있는 알림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거절은 종종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윤근 개별화 과정을 일종의 혁명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가시밭길입니다. 이 길은 수능주의적인 삶에 만족하고 자기 실현과 진실성보다 편안함과 안전을 선호한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엣가시가 됩니다. 결국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들은 더 밝고 풍요로운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번개처럼 그들을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틀에 맞추고 승인을 받기 위해 수년 동안 자신을 폄하하고 개성을 포기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이 심리적 메커니즘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당한 비판, 경멸, 당신을 낙담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당신의 존재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확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불신의 어둠을 흩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추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지만 거울은 보여주는 것에 대해 결코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당신의 세계관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찰력 있는 칼 윤기본 힘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할 때 현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계시에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이디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의 가면을 벗길 것입니다. 투사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이유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경험한 거절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깨달음은 당신이 수년 동안 짊어왔을지도 모르는 짐을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덜 밝고 덜 진실하거나 덜 진실해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거절이 당신의 결함의 징조이며 당신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특이하거나 심지어 불쾌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을 산산조각내는 칼윤기, 우리에게 물려준 가차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거절을 유발하는 힘은 오만함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월감이나 주목받고 싶어 하는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힘은 존재감입니다. 윤근 존재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재감은 세상에서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근본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감은 내면의 감정과 외부 표현 사이에서 찢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감은 사회가 강요하는 좁은 틀에 자신을 맞추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한 성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적응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신의 진실성을 배신한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가면 뒤에 숨거나 자신의 개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때 당신은 무심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없고 내면의 자유가 외부 승인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암묵적인 경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소속감에 자신의 성격을 구축한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주요 과제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별화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한때 썼던 가면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할을 그만두고 가장하는 것을 멈추고 박수를 받지만 우리 자신을 빼앗는 이미지를 거부하는 순간이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감히 밟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더라도 자신이 만든 정체성의 포로로 남아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결국 이 인공적인 이미지는 그들에게 사회에 속해 있다는 환상을 줍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진정한 본질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세상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 당신은 이 환상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군중의 승인에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당신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가치관 전체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길을 따름으로써 적응이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신화를 깨뜨립니다. 당신은 대안이 있고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온전한 성격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평범한 지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은 내면의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며 통찰력 있는 칼 융의 의견에 따르면 바로 이 사실이 수능주의에 빠진 사회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 전적으로 속한 사람은 절대적인 자유를 얻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지와 통제에 종속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존재가 유발하는 불편함의 진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기 위해 치르는 엄청난 대가에 대한 살아있는 알림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중의 승인을 위해 자신을 배신할 때마다 영원히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그들의 존재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에 대한 의심에 시달리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장점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한 가지를 굳게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영혼의 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독특한 개인으로 존재하기를 멈추고 대신 사회가 강요한 역할을 억지로 수행해야 하는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유지한 사람들이 조각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토록 짜증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성, 자신의 정직함, 자신의 밝은 존재감 때문에 거절에 직면할 때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라는 개인이 거부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의 깨지기 쉬운 환상에 대한 실제 위협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단적 가면이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성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사회적 극장 너머에 완전한 삶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깊이에 대한 추가 탐구를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사회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용기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기할 것입니다. 인간 정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자인 칼 융은 거부당할 수 있다는 마비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 확립된 시스템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융은 개인 심리학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집단 심리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거절 뒤에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인 더 큰 규모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초부터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족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보호를 잃고 식량을 박탈당하고 결과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고대의 두려움은 집단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융의 의견에 따르면 이 무의식은 단일 유기체의 세포처럼 모든 사람을 통합하여 우리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룹에 대한 소속감을 유지하려면 적응하고 불문율에 복종하고 집단에 깨지기 쉬운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개성의 일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이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인 개별화가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강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고 거부당할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회 질서의 기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은 파괴를 추구하는 반역자가 아니라 더 이상 적응할 필요가 없는 개인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모두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회가 대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을 처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보기로 자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통제와 균일성에 기반한 집단 구조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칼 융의 의견에 따르면 인류의 집단적 정신은 원초적인 두려움과 절대적인 진실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열망에 의해 좌우되는 아이의 정신과 유사합니다. 이는 집단이 개인의 자유로 인해 발생하는 혼돈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서, 예측 가능성, 무조건적인 복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용기를 낼 때마다 그는 신중하게 구축된 이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그는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독립적인 요소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는 진실성을 일종의 도덕적 일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사람은 복종하고 적응하고 기쁘게 하고 자신의 행동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을 깨뜨릴 용기를 낸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는 자신의 호의, 정의, 환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처벌은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처벌은 좋은 조언, 무해한 농담, 은폐된 무시, 경멸적인 시선,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시위적인 침묵 등 뒤에서 험담, 놓친 초대 및 이유 없이 닫히는 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카리스마, 의사소통 능력 또는 자신을 좋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론짓는 반면 실제로는 복종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집단적 가면의 틀을 벗어나 독립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빛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집단적 정신에 견딜 수 없습니다. 윤근 집단은 생각할 수 없고 개별 개인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은 자신의 수능주의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에 대해 반응하고 공격하고 방어할 뿐입니다. 이는 성격이 진실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경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완전히 비합리적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논리적 주장이 아닌 상징과 원시적 감정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집단 무의식에게 진정한 개인은 부족을 배신한 사람, 혼란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외부인과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도의 진실성과 선택한 길의 합법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할수록 거절에 더 강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 자체가 있습니다. 당신은 보편적인 감옥에 대한 살아있는 대안이며 이것은 안전감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감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습니다. 칼 융이 언급했듯이 집단 무의식에 대한 두려움은 질서의 붕괴와 같으며 질서는 결국 보편적인 거짓말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다른 길의 존재, 가면 너머의 자유,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 개성을 잃지 않고 사회에 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감히 말하는 사람은 심리적 이단으로 인식됩니다. 사회가 이러한 이단자를 대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패턴을 따릅니다. 즉, 추방하고, 묵살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거부는 거대한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결국 모든 사회적 관계는 사회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등 모든 것은 미시 사회이며 각 사회에는 집단을 진실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해받으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 벽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장벽이며 집단을 자유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의 자유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실성은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총체적인 통제가 필요한 시스템에서 혼돈의 불꽃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진정한 치유는 각 개인의 해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집단의 행복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자유와 완전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인 다수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옵시에 프리네특 노르마케 틀 밖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는 적응, 순응, 집단적 이익에 대한 복종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동시에 진정한 위대함과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엄격한 제한을 벗어날 때만 꽃을 피웁니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기로 감히 결심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저항에 직면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기존 질서의 불안정한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저항이 변화의 동기가 됩니다.
집단의식의 족쇄에서 벗어난 각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자신을 찾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따라서 사회의 거부는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수능주의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확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실현과 윤기 인간 정신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겼던 개별화 과정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결정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를 마침내 우리 자신의 독특한 길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일